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 유행했던 생활 풍속화로 미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병풍 등에 흔히 그려졌던 우리의 전통 미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36년간 미나만을 그려오신 서공임 미나가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나 미의식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림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장식했던 그림들이에요. 그림 하나하나에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서공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막상 민화가라고 소개는 해드렸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미나가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미나는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화는 조선시대 때예요.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나 미의식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가지고 집안의 곳곳에 쓰임새에 따라서 장식했던 그림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에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랑방에는 책을 표현한 그림을 걸기도 하고요. 어린아이 방에는 교육과 또는 충효 사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책은 물론이지만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는 문자도라고 하는 그림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통틀어서 민화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럼 부부방에는 어떤 그림이 걸렸을까요? 화조화라고요. 네. 그래서 꽃과 새가 논일고 있는 그런 그림들로 신혼부부방을 장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방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십장생도라고 하는 그림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로 짐작하건대 민하니까 네. 이때 민자는 아무래도 백성민자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들, 조선시대 특히 백성들은 삶이 강팍해서 그렇게 그림을 걸어둘 만한 여유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어려워도 네. 그 정신세계는 굉장히 여유로웠고 네.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민족이어서 우리 민족에 이렇게 손재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네. 예전에는 환쟁이라고 표현을 하셨었죠. 그런 분들이 네. 한 마을에 몇 달씩 기거하면서 벽장문이든 그다음에 병풍이든 그런 그림들을 부유한 집은 돈을 지불하고 샀었겠지만 그런 네. 환쟁이들이 이렇게 선물로 나누어졌던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네, 미나의 가장 특징이라면 익살과 해악이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미나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처럼 민화 네. 중에는 그 해악과 익살을 빼면 네. 별로 재미없는 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호랑이 얼굴을 봤을 때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술을 마신 아저씨도 있고 푸근한 아저씨도 있고 또 얌체 같은 아저씨도 있고 그렇게 그 익살스러운 모습들을 어떤 네. 의인화해서 표현한 그림들이 민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나의 소재는 호랑이도 있고 꽃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소재하고 주제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선은 상징성이고요. 네. 그 상징성에 맞게 또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상징성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호랑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호랑이는 그 벽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나쁜 것을 물리치고 애군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나 용 그림을 대청마루에 걸어놨을 때는 정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문틈 사이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도 네.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십장생 하면 무병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장수를 기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화조는 부부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설을 읽듯이 그림을 보면서 읽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이제 민화의 특징이죠. 네, 지금 서공민 선생님 이제 벽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민화는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익숙한 게 풍속할 텐데 네. 뭐 김홍도나 신윤복류의 민화하고 풍속화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민화 중에서도 풍속화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도라고 하는 그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동자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평생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과거급제를 하고 그다음에 정승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쭉 그 일기처럼 한 사람의 일대기를 표현한 게 이제 평생도이고요. 그다음에 동자도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네. 즐겁게 뭐 닭싸움도 하고 수영도 하고 뭐 감도 따고 하는 장면들을 그렇게 표현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김홍도 단원 김홍도나 해원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은 어떤 그 사대부가들의 풍속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면 그러니까 민화에서는 일반 여염집 또는 우리가 그 어떤 우상으로 삼는 분의 어떤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상향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간곡한 소망이 담겨 있군요. 네. 그러면 이 범주 이른바 카테고리 분류하면 민화는 동양화 카테고리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엄밀히 따지면 한국 그림이죠. 한국화. 네, 네, 한국화. 그럼 서양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특히 민화의 경우에는. 뭐 서양화는 그 오일로 그리고 유화로 그리고 캔버스 위에 한다면 저희 이제 민화 같은 경우는 한지 위에요. 저희 전통적으로 닭종이를 이용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물감 같은 경우는 그 자연에서 채취한 분말로 돼 있는 물감으로 네. 채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동북아시아 세 나라는 유교 영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비슷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민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있는 어떤 그림인가 아니면은 이웃 나라에도 이런 민화라는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민화가 우리나라만 있어요. 한국의 자생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민화하면 영어로 폭페인팅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잘못된 네. 그림이나 아마추어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의 민화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네. 애용할 수 있고 그런 상징성이나 집안의 어떤 그 장식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림이다 보니까 우리만의 어떤 독특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서공임 선생님 36년 동안 민화만을 고집했다고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민화에 종사하고 네. 민화를 전공하는 화가 분들이 많습니까 이제? 지금 민화가 정식으로 대학의 학부에는 전공이 없고요. 네.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이제 도제 교육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배웠는데 지금도 그런 형식을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한동안 그 우리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여라고 하는 그런 네. 광고 카피가 있었듯이 우리가 세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네. 거에 애정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제가 처음에 그림을 배울 때만 해도 손에 꼽았지만 네. 지금은 줄 잡아서 네. 한 2, 3천 명은 되지 않나 싶어요. 일반인들 뭐 저부터 무식해서 그렇지만 모르지만 민화에 대한 그런 열기는 대단하군요. 네. 네, 근데 서공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다 민화에 이렇게 몰두하게 됐습니까? 무슨 필이 왔나요, 가슴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네. 조그만 과수원집 딸이었는데 네. 동네 행사가 있을 때 네. 차일 치고 병풍 이렇게 치면서 그 마을에 대소사를 치르면 네. 그 행사장에 가서 맛있는 떡도 얻어먹고 그런 곳에는 늘 민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저희 집 벽장문에도 화조화가 붙어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떡을 얻어먹는 데 욕심이 있어 간 건 아닐까요? 아마 처음에는 떡이었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지금 36년을 몸담게 됐어요, 민화로. 네. 도제 교육이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네. 뭐 중국 무협지에 나오지만 도제 하면 처음 3년은 뭐 밥을 하고 네. 무슨 설거지를 하고 빗자루로 마당 서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는데 네. 도제로 7년간 미나를 배웠다. 쉽지 않을 텐데 많이 울었습니까? 저도 역시 뭐 접시 닦고 걸레 빨고 청소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7년여 동안이 네. 뭐 손에 발에 동상도 걸렸었고요.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서러움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웠었지만 또 그걸 잘 견뎌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하루에 잠자는 것 빼고는 그냥 그림만 그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뭐 건강은 괜찮습니까? 네, 그림을 굉장히 몰두해서 그렸어요. 미치듯이요. 네.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 운동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자세도 편치 않고 하는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그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병들을 달고 살지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미나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이제 어떤 경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럼 서공임 선생님도 그 도제를 두고 있습니까? 제자분들을? 아니요, 제가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나로 지금까지 고생한 그 여러 가지 탁월한 노하우를 그래도 후배 화가 미나가한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학부는 아니지만 일반 그 대학에 네. 사유교육원, 평생교육원 또는 네. 문화센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네. 곳에서 이제 미나를 지도하고 배우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저도 모 대학에 네. 평생교육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시죠? 네, 이 그림은 책거리 그림인데요. 예전에 그 책장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한지 위에 먹선을 그리고 흰색부터 색상을 진한 색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지금 중간 단계를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림을 재현하는 경우는 똑같이 되도록이면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상징성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란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모란에는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그림을 감상하는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부귀 영화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도 꽤 이제 알려지고 있고 또 첫 개인 전시회 때 한국을 방문했던 스페인 왕비가 너무 그림이 좋아서 사갔다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네.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 그럼 돈은 1원도 못 받았습니까? 아, 그 분이 우리 네. 전통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네. 너무 감사하고 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네. 아무래도 그 잘 몰랐을 텐데 아 이런 뭐 훌륭한 그림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좀 바꿔놓는 계기로 삼고 싶어서 네. 훌륭한 그림에 제가 저 금전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유니세프에도 그림을 기부하셨습니까? 예, 유니세프 카드를 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카드가 팔려서 네.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착한 마음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미나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실은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전 초등학교 때 네. 유니세프에서 주는 옥수수빵을 얻어먹고 자랐어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유니세프에서 준 거라는 걸 몰랐고요. 네. 성인이 돼서 그게 유니세프에서 아. 나누어졌던 빵이라는 걸 알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작지만 제 재능으로 인해서 그렇게 네. 이렇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어서 흔쾌히 하게 됐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좀 존경스럽군요.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네. 옆에 계시던 이호 여사의 치마의 그림도 서 선생님이 그린 건가요? 네, 제가 무궁화꽃을 그렸습니다. 그 한복에. 네. 그래서 그 옷을 입으시고 평화상 받으셨어요. 어떤 연유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로? 아니, 이제 제가 의상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양복, 뭐 네. 양장, 한복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현 정부가 그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일찍이 저 스승님께서 협업을 해서 네. 재밌는 작업을 많이 하셨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독특한 시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스테인레스 스틸에도 그림을 그리고 또 물감 대신 커피로도 그림을 그린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네. 지금은 빼놓을 수 없는 그 기호식품이 커피잖아요. 네. 근데 커피라고 하는 그 식품은 굉장히 그 향기도 좋지만 빛깔도 예뻐서 그걸 진하게 추출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커피만 가지고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중에 스텐이라는데 네. 스텐에도 그림이 물감이 묻나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닦으면 닦이지 않습니까? 그 스테인리스에는 우리가 자동차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보면 다양한 빛깔이 있듯이 자동차용 도료를 가지고 채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닦이지 않고요. 영구적으로 작품이 변치 않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요.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네. 또 다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성, 민화의 어떤 특징은 변하지 않지만 네. 소재, 재료나 그런 소재는 너무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접할 수 있는 천에도 할 수 있고 또는 캔버스에도 할 수 있고 나무에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그림 중에 가장 예차게 가는 그림이 뭡니까? 꽃그림 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동물도 좋아하지만요. 네. 최근에 모란꽃이 만발했어요. 이렇게 공원에 나가보면요. 그래서 네. 모란꽃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 의미는 부귀 영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모란꽃을 보면서 그 부귀 영화를 좀 한껏 느끼셔서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네. 36년간 이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이 미나라는 이 영역이 도전해 오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영역을 지금까지 이제 천착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기쁨과 슬픔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도 있고 네. 또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네. 또 세월이 이제 그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가 됐잖아요. 정말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외국 분들이 네. 그래서 보람도 있고요. 네. 또 작은아마 네.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다는 어떤
않고 뭐 전도사 역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부심도 생기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그림 그리면은 되게 반고흐나 뭐 네. 앙리 마티스나 피카소를 생각하지 이제 미나는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예, 미나의 가장 좋은 점이 뭘까요? 미나는 이런 것이다 좀 자랑을 한다면. 그래서 민화는 가장 일단 한국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색채도 아름답고 상징성도 좋고 또 집안을 장식했을 때 굉장히 네. 장식성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또 예술성도 있고요. 그런 면들이 민화의 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집 방에 미나를 하나 걸었으면 하는 그런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군요. 네. 자, 해외 전시도 많이 하셨죠? 네. 나라 밖 사람들은 아무래도 미나를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의 보통 서민의 정서를 이렇게 주절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뜻밖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스토리텔링이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그 민화에는 그 스토리텔링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워하고요. 그다음에 동양의 문화에 이렇게 네. 이런 점이 있었느냐고 그리고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하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느낀 게 요즘에 K-팝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듯이 머지않아 우리 K-컬처, 우리의 문화가 네. 좀 세계를 제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에 이제 출품을 하시고 해외 전시를 할 때 미나는 네. 영어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그냥 민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민화. 네. 그 소리 나는 대로. 네, 네. 그리고 갈로 열고는 뭐 코리아 무슨 폴크 페인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포크는 안 쓰고요. 그냥 뭐 한국의 그러니까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페인팅, 네. 뭐 그렇게 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아마 미나 참 관심이 가는데 혹시 이제 젊은 세대들 또는 뭐 나이를 떠나서 나도 한번 미나를 배워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는요, 네.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사회교육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문화센터들도 있고 그런 곳에 민화 강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도 꽤 많이 지나긴 했지만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품 활동. 제가 3월에 대규모의 개인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전시는 올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끊임없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해외 전시를 구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시도, 그동안에 제가 해보지 못했던 작품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재료를 응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나에 대해서 관심을 부쩍 가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문물에 대해서는 환호하면서 정작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색다른 시도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되고 있는 민화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크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